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최한 2023년 피바 농구 월드컵 4년 전 대회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미국 대표팀은 치욕을 되갚기 위해 앤서니 에드워즈, 제일런 브런슨, 타이리스 할리버튼 등 리그 최고의 선수들은 아니지만 NBA의 미래로 평가받는 이른바 가장 핫한 선수들로 로스터를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합니다. 조별 예선 3경기 상대였던 요르단, 그리스, 뉴질랜드를 상대로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며 2라운드에 진출한 그들은 그러나 2라운드 리투아니아전에서 첫 패배를 당하며 우승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안겼고 이 같은 우려는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슈레더가 이끄는 독일과의 준결승에서 111대 113으로 덜미를 잡히며 결승 진출에 실패한 미국은 이어진 캐나다와의 3, 4위전 역시 졸전 끝에 완패하며 또 한 번 노메달의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NBA 리그 최고 선수 타이틀을 어느새 비미국인 선수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대회에서 또다시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하자 미국 농구계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그들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에서 자신들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최강의 멤버들을 모으기로 결정, 일명 어벤져스 슈퍼팀을 결성하기로 합니다. 토니 쿠코치, 마누 지노빌리, 덩 노비츠키, 파우 가솔, 그리고 마크 가솔 등 90년대 이후 NBA의 세계화 흐름 속에 본격적으로 비미국인 선수들이 대거 NBA에 입성하면서 리그 정상급 플레이어로서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마이클 조던을 시작으로 하킴 올라주원, 팀 덩컨, 샤킬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그리고 스테판 커리에 이르기까지 당대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를 지칭하는 NBA 넘버원 플레이어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언제나 미국인의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선수는 미국인이라는 당연한 공식은 리그 내 팬덤을 양분하게 만들었던 골든스테이트와 클리블랜드 간의 사상 초유의 4연속 파이널 맞대결이 마무리된 2018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이른바 유러피안 인베이전으로 불리는 유럽 출신 선수들의 대활약이었습니다. 3중 국적자인 엔비드까지 포함시켰을 때 이른바 유럽 출신 빅맨 빅3로 불리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니콜라 요키치, 조엘 엔비드가 2019년부터 무려 6년 동안 시즌 MVP를 독식한 데 이어 루카 돈치치가 리그 최고의 가드를 넘어서 탑 레벨 선수로 올라서는 등 이미 리그 탑 티어 선수 리스트는 유럽 출신 선수들로 가득 차버렸고 여기에 캐나다 출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역시 MVP 컨텐더 위치까지 오르면서 23-24 시즌에는 시즌 MVP 최종 후보 3인과 신인왕, 디포이까지 모두 비미국인 선수들이 점령해버리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미국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슈퍼스타들로 구성된 슈퍼팀, 즉 어벤져스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가 팀 멤버들을 모으기로 결정합니다. 슈퍼 오브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말이죠.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리딤팀의 리더로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이끌었던 르브론은 자신의 국제대회 라스트 댄스의 무대로 파리를 결정, 12년 만에 국가대표팀 복귀를 선언합니다. 단순한 참가 결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마지막 국제 무대가 유력한 선수들인 팀 동료 앤서니 데이비스와 여전히 건재한 지구 1옵션 케빈 듀란트에게 러브콜을 보낸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그가 러브콜을 보낸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스테판 커리였습니다. 2010년대 골든스테이트 왕조의 상징이자 리그의 패러다임을 영원히 바꿔버린 슈퍼스타인 만큼 NBA 리그에서는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이뤄낸 커리였지만 이상하리만큼 올림픽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는데요. 비록 2010년과 2014년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농구 월드컵 금메달을 이끌기도 했지만 자신이 본격적으로 리그 최고 스타로 등극한 14-15 시즌 이후 부상과 휴식 등의 이유로 국가대표팀 합류를 주저했던 그는 그러나 여건만 된다면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자주 내비치곤 했었는데 마침 르브론 제임스가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러브콜을 보내자 커리는 어쩌면 자신의 커리어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올림픽 참가의 기회를 잡기로 결정. 23-24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파리올림픽 참가 의사를 전합니다.
이로써 2010년대 리그의 빅3라고도 할 수 있는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케빈 듀란트가 모두 참가 의사를 표현하면서 오랜 NBA 팬들의 바람이었던 3명의 슈퍼스타가 한 팀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듀란트가 르브론과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리듬팀 멤버로서 커리와는 골든스테이트에서 3시즌 동안 함께 뛰었던 것과 달리 시대의 라이벌로 불렸던 르브론과 커리의 만남은 올스타전을 제외하고 전례가 없었던 만큼 엄청난 화제와 파급력을 일으키며 다른 스타 선수들의 참가 의사를 이끌어냅니다. 23-24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와 미국 중 고심을 거듭하던 조엘 엠비드가 미국 대표팀 참가를 결정하면서 유일한 약점으로 손꼽혔던 센터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메워버린 미국 대표팀은 비로소 최강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올림픽을 약 3달 앞둔 2024년 4월 미국 대표팀 단장 그랜트 힐은 마침내 역대급 슈퍼팀이 될 최종 명단 12명 가운데 11명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대표팀의 주축이 될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케빈 듀란트에 이어 프랑스 팬들의 거센 야유를 듣기로 각오한 조엘 엠비드와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뱀 아데바요로 센터 라인을 완성한 미국은 드디어 챔피언 반지를 획득한 리그 최고의 스윙맨 제이슨 테이텀과 리그 최고의 득점력을 갖춘 가드, 그리고 리그 최강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가드 역시 팀에 합류시킵니다. 또한 NBA의 미래를 대표할 2명의 가드 앤서니 에드워즈와 타이리스 할리버튼에게 2023년 피바 농구 월드컵에 아픔을 소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 미국은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폴 조지, 카이리 어빙, 젤런 브런슨 등 다양한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그랜트 힐의 시선은 카와이 레너드를 향하고 있었고, 그는 레너드가 올림픽 참가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대표팀의 마지막 남은 유니폼을 레너드에게 전달합니다. 릅, 커, 듀와 함께 2010년대를 주름잡았던, 부상만 없다면 여전히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인 그가 합류하면서 마침내 미국 대표팀은 이름값으로나 실력적으로나 2012년 리듬팀 이후 가장 강력한, 어쩌면 이를 뛰어넘을 슈퍼팀을 완성하게 됩니다. 1년 전 농구 월드컵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얻은 스티븐 커 감독의 지휘 아래 2024년 7월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대표팀 훈련 캠프에 모인 12명의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평가전 및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 첫 쇼케이스를 앞둔 7월 11일 불의의 소식이 대표팀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시즌 막판 오른쪽 무릎 부상 여파로 인해 마지막으로 대표팀 합류를 결정했던 레너드가 결국 대표팀 하차를 선언한 것. 세계 첫 올림픽 출전을 위해 개인 훈련과 팀 훈련을 모두 소화하며 열의를 보였던 그는 올림픽 참가보다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판단했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대표팀은 대체 선수로 보스턴 셀틱스의 파이널 우승을 이끈 주역 가운데 한 명인 데릭 화이트를 선발합니다. 엔트리 교체라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이끄는 캐나다와의 첫 평가전에서 드디어 베일을 벗은 어벤져스는 초반 야투 난조로 인해 2자릿수 점수차까지 끌려갔지만 이내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단 한 번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으며 첫 공식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연이어 계속된 호주, 세르비아와의 평가전 역시 무난한 승리를 거두며 한 수 위의 전력을 과시하던 미국은 그러나 올림픽 출전국 가운데 최약체로 평가받던 남수단, 그리고 지난해 월드컵에서 자신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주인공이자 슈퍼팀의 올림픽 금메달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막판까지 접전승부를 펼치며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케빈 듀란트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음에도 압도적인 스쿼드 뎁스와 개인 기량을 자랑하며 평가전 5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한 것은 물론 긍정적이었지만 수비 불안과 잦은 턴오버는 분명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였고, 특히 골밑을 든든히 지켜줘야 할 엠비드의 부진은 대회를 앞둔 미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습니다. 쇼케이스 동안 세계 최강 전력임에는 분명하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압도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채 드디어 결전의 장소 파리에 입성한 어벤져스. 그러나 올림픽 개막식 미국 대표팀 기수로까지 선정된 캡틴 르브론 제임스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그들은 새롭게 정신무장을 하며 본선 무대를 준비했고, 그렇게 이견이 없는 현 시점 세계 넘버원 플레이어 니콜라 요키치가 이끄는
세르비아와의 올림픽 조별 예선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세르비아의 초반 공세에 다소 밀리던 미국은 외곽에서 화력을 지원한 데빈 부커, 그리고 12년 전과 달리 어느새 흰 수염이 가득한 노장이 되었지만 실력만큼은 12년 전 그대로인 르브론 제임스가 공수에서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승부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코트에 복귀합니다. 올림픽 한정 미국 역사상 최고 선수이자 지구 1옵션 케빈 듀란트가 말이죠. 복귀 첫 경기임에도 자신의 장기인 사기적인 슛 정확도를 자랑한 그는 단 16분 출전했음에도 무려 양팀 최다인 23득점을 퍼부으며 점수차를 벌렸고, 끝까지 리드를 놓지 않은 미국은 110대 84, 26점 차 완승을 거둡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여정을 기분 좋게 시작한 미국의 다음 상대는 바로 대회 직전 쇼케이스에서 그들을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남수단. 하지만 평가전에서의 부진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몸소 증명이라도 하듯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꿔버린 듀란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 덕분에 미국은 17점 차 대승을 거두며 쇼케이스 때 증명하지 못한 현격한 체급차를 보여줍니다. 푸에르토리코와의 예선 3차전 역시 26득점을 쏟아부은 앤서니 에드워즈의 활약에 힘입어 손쉬운 승리를 거두며 예선을 3전 전승으로 마친 미국은 이어진 8강 브라질과의 경기 역시 공수 양면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한 끝에 122대 87, 무려 35점 차 대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준결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팀은 또다시 니콜라 요키치의 세르비아였습니다. 비록 평가전과 조별 예선을 거치면서 모두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같은 상대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는 점, 지면 바로 탈락하는 토너먼트 경기라는 점, 그리고 세계 최고 선수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준결승 경기를 앞둔 미국 대표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내부에 존재했고, 그것은 바로 대회 개막 이후 극도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던 스테판 커리였습니다. 세르비아와의 조별 예선 1차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에서 한 자릿수 득점에 머물며 실망스러운 공격력을 보여주던 커리는 설상가상으로 수비에서의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며 상대 팀들의 매치업 타겟이 되면서 점점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 같은 모습에 미국 내에서도 커리에 대한 비판 여론은 물론 미국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를 스타팅 멤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하지만 세르비아와의 준결승에서도 어김없이 커리는 스타팅 멤버로 코트에 나섰고,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왜 자신이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인지를 입증하는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저조한 성공률을 보이던 3점슛이 초반부터 불을 뿜기 시작했고, 그는 1쿼터에만 3점슛 5개를 적중시키며 팀 득점 23점 가운데 무려 17득점을 책임집니다. 이처럼 커리가 드디어 올림픽 무대에서도 커친돈 모드를 발동시킨 것과는 별개로, 그러나 미국 대표팀은 대회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데, 니콜라 요키치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트윈타워가 중심이 된 세르비아의 수비 조직력에 고전한 그들은 단 한 번의 리드도 잡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었고, 여기에 세르비아의 외곽포까지 폭발하면서 점수차는 2쿼터 한때 15점 차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간 경기 분위기에 미국 농구 역사상 최악의 순간으로 남아있는 20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려는 순간,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코트를 누비고 있는 캡틴 르브론을 중심으로 미국은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르브론과 듀란트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우당탕탕 레이업과 미드레인지 슛을 통해 추격에 힘을 보탰고, 커리 못지않은 비판을 듣고 있던 엔비드가 분전하며 서서히 간격은 좁혀집니다. 미친 듯한 추격전을 펼친 덕분에 경기는 4쿼터 후반 원포제션 게임으로 전개되었지만 여전히 역전까지는 이르지 못한 미국 대표팀. 경기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 절실한 그때 역대 최고의 3점 슈터가 등장합니다. 86대 84, 2점 뒤진 가운데 펼쳐진 공격에서 르브론의 패스를 받은 커리는 38분 동안 지고 있던 승부를 마침내 뒤집는 3점 슛을 터뜨렸고, 이후 스틸에 이은 트랜지션 득점까지 성공시키며 길고 길었던 승부에 사실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3점 슛 9개 포함 무려 36득점 기록. 그동안의 부진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떨쳐내며 커친놈의 귀환을 알린
커리의 역대급 퍼포먼스 끝에 기적과 같은 대역전극을 완성시키며 결승 진출에 성공한 미국 대표팀. 트리플 더블 활약을 펼친 자신 또한 대역전극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팀 승리의 모든 공을 커리와 엠비드에게 돌리며 진정한 리더의 품격까지 보여준 르브론의 강력한 스피치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완벽해진 미국은 그렇게 최고의 피날레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신인 류 빅터 웬반야마와 리그 최고의 수비수 루디 고베어, 일명 에펠탑 듀오가 버티는 홈팀 프랑스와의 결승전. 완전히 슛 감각을 되찾은 커리를 필두로 내 외곽에서 선수들이 고루 득점을 올리며 초반부터 기세를 올린 미국은 서서히 점수차를 벌렸고 그들은 3쿼터 중반까지 두 자릿수 점수차를 유지하며 순조롭게 경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홈팀이 아니었고 미국의 계속된 턴오버와 함께 외곽슛이 살아나며 추격에 고삐를 당긴 프랑스는 마침내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3점 차까지 추격하는 데 성공했고 승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데요.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금메달을 자칫 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모든 선수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때 벼랑 끝에 선 미국을 구원했던 그가 결승전에서도 또다시 등장합니다.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가 말이죠. 르브론의 패스를 받아 탑 오브 더 키에서 3점 슛을 적중시킨 그는 종료 2분여를 남기고 또다시 스텝백 3점 슛을 장렬시키며 점수차를 다시 10점 차로 벌립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재차 추격해오자 그는 또 한 번의 클러치 3점을 터뜨리며 프랑스 홈팬들을 침묵시켰고 웬반야마가 추격의 3점으로 이에 응수하자 커리는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 빅샷을 터뜨립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결정되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슈퍼 클러치 상황에서 더블팀을 피해 고각으로 슛을 성공시키는 대담함까지 보여준 슈퍼스타의 4연속 클러치 3점은 경기를 보던 모든 이들을 전율토록 만들었고 슛 성공 이후 르브론과 커리가 함께하는 나잇나잇 세레모니는 전세계 농구 팬들에게 감동까지 선사했습니다. 프랑스의 전의를 상실토록 만든 커리의 역사적인 퍼포먼스 끝에 미국은 98대 87로 프랑스를 물리치고 마침내 5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 변함없는 세계 최강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해냅니다. 거듭된 농구 월드컵에서의 참패와 세계 농구의 상향 평준화 흐름 속에 세계 최강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던 미국이 꺼낼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선택지, 바로 슈퍼스타들로 구성된 슈퍼팀 일명 어벤져스는 모든 팬들이 기대하던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자신들이 최고임을 입증해냈고 그 중심에는 이미 3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선 희끗한 수염이 가득한 노장이 되었지만 팀 내 득점 1, 2, 3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준 불세출의 슈퍼스타이자 지금껏 수많은 슈퍼팀을 보아왔던 우리가 어쩌면 가장 바라던 빅3, 바로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케빈 듀란트가 있었습니다.